아이폰 수리점을 창업하기 위해서 교육받으셨던 교육생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파손이 심한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이 입고되었는데 화면 출력은 가능하지만 후면 유리가 심하게 파손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인데 후면 유리와 후면 카메라가 모두 제거된 모습입니다. 문제는 후면 유리가 파손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유리 조각들이 실내로 유입된 상태라 아무리 제거를 해도 계속 유리 조각이 나오는데 이대로 사용해도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이폰 액정, 배터리, 카메라 등 부품 교체를 할 때 무작정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작업 전 기능 점검을 하고 부품을 떼어낸 상태에서 실내 먼지 제거부터 해드려야 돼요. 실내 먼지 제거를 꼭 해드려야 하고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커넥터 접촉 불량으로 인한 재방문 가능성을 낮추고 방열 흐름을 방해하는 먼지를 제거함으로써 발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실내에 먼지가 쌓이면 발열, 끊김, 성능 저하, 재부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 파손된 후면 유리 조각이 실내로 유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의 외피를 긁을 수 있고 손상 정도에 따라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터질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코일, 플렉스 케이블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고 후면 쪽에는 NFC, 플래시, 후면 카메라 등 메인보드와 연결되는 케이블들이 있어서 손상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유리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라도 먼지와 함께 메인보드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메인보드 고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열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고 반드시 부품을 분해해서 유리 조각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수리 받았는데 갑자기 발열이 생기더니 전원이 꺼졌어요. 그 이후로 안 켜지길래 근처에 있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는데 테크니션 분이 보더니 실내 유리 조각이 너무 많고 이런 유리 조각과 먼지 때문에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던데 전에 작업할 때 이런 유리 조각들 전부 그대로 놔두고 덮어 씌워놓고 돈 받으셨냐? 7년 동안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니 데이터 복구해주고 재작업해 주시던지 아니면 7년치 데이터 돈으로 보상해주세요. 이렇게 연락 왔다고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이폰 수리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이걸 보신다면 그냥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이폰 수리점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치는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퇴근할 때 막 지쳐서 집에 가야 돼요. 이 정도로 신경 써서 수리해드리면요 손님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오바스럽지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설명해 드렸더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아이폰 수리점 창업 교육 과정에서 다 배우신 내용이지만 에어건으로 가볍게 먼지를 걷어내고 에어건 풍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에어건으로 제거되지 않는 먼지나 미세 유리 조각은 붓으로 2차 클리닝 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지나 후면 유리 조각에 의해서 주변이 오염되어 있다면 알코올을 이용해서 3차 클리닝까지 해드리라고 피드백 드렸고 이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불량, 고장 가능성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떳떳할 수 있거든요. 귀찮아서 해야 될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혹시 그때 그거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볼 수 없는 실내 먼지까지 제거해드리고 기왕 액정 연 김에 모든 케이블을 다 제거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재조립해드리고 방수 실링 작업할 때도 그냥 테이프만 띡 붙이기보다는 가열 패드로 샌드위치 작업을 하면서 열풍기로 열 처리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테이프의 접착 성분이 액정 안쪽에 있는 베젤과 하우징 내부에 더 단단히 달라붙고 고정되기 때문에 방수 성능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작업해드려야 크고 작은 충격을 받더라도 들뜸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업하는데 어떻게 수리 완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서 매장 운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 단골 손님들은 알아서 홍보해 주십니다. 친구를 데려와서 마치 저희랑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엄청 친한 사이처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영광이죠. 그럼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이름 불러드리면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냐고 하면서 어깨 으쓱할 수 있게 더 친한 척도 해드리면 이 손님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냐고요. 이렇게 입소문 타면서 우리 동네 대표 아이폰 수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원을 구해야겠죠. 직원 구할 때도 막 돈 얼마에 쪼잔하게 굴지 말고 직원을 직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운영하면서 무슨 사장님, 대표님 소리 들을 생각 하지 말고 동료라고 생각하고 대우해드리고 존중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동료도 나처럼 손님들한테 잘해주고 FM대로 일해주더라고요. 저희 부천
인천 수리마블에 있는 임건우, 오상원 실장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 넷플릭스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 직원도 내 동료도 손님이 없을 때 넷플릭스 봅니다. 반면 손님이 없을 때 예약 스케줄 확인하고 재고 체크하고 수리대 정리하고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안부 전화하고 블로그 포스팅하고 리뷰 관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나처럼 일해주는 동료들이 생기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면 지점 하나를 더 늘리거나 광고나 홍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먼지를 제거하고 후면 유리가 파손되었을 때 모든 부품을 떼어내고 미세한 유리 조각들까지 제거해주는 작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좀 오바스럽게 표현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수리마블 채널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수리점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최소한 과잉 진단, 과잉 수리 비용 청구당할 일 없고 대충 일하는 것도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는 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교육생 분들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충 일하고 싼 부품 가져와서 비싸게 팔고 매너 없이 운영하는 교육생분이 있다면 그 즉시 해당 업체에 관련된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고 사과 영상 올리겠습니다. 반대로 초심 잃지 않고 항상 FM대로 일해주시는 수리마블 교육생 사장님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반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30만원, 카드로 하면 부가세 10% 추가돼서 33만원이라고 하면서 부가세 포함, 미포함 가격으로 탈세하면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폰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 비용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일단 매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보이려고 부가세 미포함 가격으로 안내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곳으로 방문하시면 수리 후 카드로 결제한다고 했을 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더 달라고 하면서 눈치를 줍니다. 내 돈 주고 내 폰 고치는데 눈치 보고 싶으신가요?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수리점마다 사용하는 부품이 다 달라서 가격을 비교하는 게 사실상 어렵지만 꼭 지금 안내받은 수리비가 카드로 결제해도 추가되지 않는 부가세 포함된 비용인지 물어보시고 방문하셔야 불편한 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설 수리점들이 부가세 미포함 가격으로 안내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손님을 매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화로 가격 비교를 하는 10명과 매장에 와서 가격 비교를 하는 10명이 있다고 쳤을 때 이탈률을 비교해보면 전화로 가격 비교만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일단 우리 매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유혹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성공하잖아요. 그럼 매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고 전화로 안내받은 것과 조금 달라도 바로 폰을 사용해야 하다 보니 고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격 비교하실 때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 탈세까지 하면서 운영하는 곳인데 과연 품질 좋은 부품을 사용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사설 수리점 이용하는 거 참 어렵죠. 그래서 탈세하는 업체들을 1차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운영하는 전국 아이폰 수리점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천과 마곡 수리마블도 그렇고 저희 교육생분들이 운영 중인 수리점들도 부가세 미포함 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체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은 저 스스로 생각해봐도 양심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41살 아저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용돈 드리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꼭 아이폰 수리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카드로 결제할 때 부가세 10% 추가로 받는 건 카드 가맹점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불법 행위이며 국세청도 신용카드 결제 거부가 확인되면 결제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롱.